여기 프랑스 파리 내의 숙소와 식당들에서 엄청난 민폐를 부리는 의문의 동양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여권을 내보이고 있고, 파리 시민들은 그런 그들을 혐오 섞인 눈빛으로 쳐다보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한 프랑스 여성은 그러한 의문의 한국인들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비밀을 파헤쳤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마르고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 관광청 소속으로 현재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숙박 및 외식단지에서 발생한 여러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제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중국인들의 민폐를 막는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중국인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고, 특히나 프랑스 내의 중국인 인구는 자꾸만 폭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중국에서 하던 버릇을 못 고치고 남이 나라에서까지 여러 민폐를 끼치고 있기에 프랑스는 정부 차원에서 이들이 민폐짓을 벌이지 못하게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죠. 사실 중국인들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쉬웠어요. 이들은 새빨간 옷을 입고 다니며 어딜 가든 중국 국기를 들고 다니거나 배낭에 꽂고 다녔거든요. 심지어 이들은 파리 시내에 걸려진 올림픽 오륜기를 빼내고 자신들의 새빨간 오성홍기를 걸어두는 정신나간 짓도 서슴지 않았기에 중국인들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도저히 문명인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에는 일반적인 중국인들보다 더욱 까다로운 존재가 등장했는데요. 그건 바로 위장한 중국인들이었어요. 제가 이러한 기괴한 존재를 눈치채게 된 것은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 빗발치는 항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올림픽이 시작하기도 전이었기에 저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자꾸만 한국인들 때문에 죽겠다는 민원을 보내며 관광청 쪽에서 한국인 입장 금지에 대한 캠페인을 벌여달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한국인들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환영받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어째서 이들은 한국인을 출입 금지시키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한단 말인가요? 현재 파리 시내 곳곳에는 프랑스 노래 대신 K-팝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광장에서는 이러한 K-팝 노래에 맞춰서 댄스 챌린지가 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식의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다른 나라의 음식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러한 프랑스의 중심지인 파리에서는 한식 레스토랑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걸로 모자라 심지어 길거리 상점에서도 한국의 간식인 붕어빵이나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기에 그야말로 프랑스인들은 한국 문화에 미쳐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래서인지 프랑스인들은 딱 봐도 키도 크고 세련되게 생긴 한국인들만 보면 먼저 안녕하세요라며 인사를 하고 말 한마디라도 해보고 싶어서 안달인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렇게나 환영받는 존재인 한국인이 한순간에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니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민원이 제기된 호텔 중 한 곳을 직접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초지종을 묻는 제게 숙소 주인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봐요. 관광청은 왜 민폐만 끼치는 한국인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죠? 한국인들이 파리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줄 알기나 하는 건가요? 일단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한국 국적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서울에서 멀리까지 여행 왔으니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나 가격 할인과 같은 다른 한국 손님들이 의례적으로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요하죠. 실제로 일부 숙소에서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그들의 교양 수준을 높이 사서 특별 혜택을 베풀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만 그걸 먼저 입 밖으로 꺼내며 강요하는 게 말이나 된단 말인가요? 한국인들의 밉상짓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들은 한국인인데 마땅히 조식을 준비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만두와 같은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며 거의 명령조로 요구하거든요. 아니, 크루아상이나 커피도 아니고 도대체 프랑스에서 조식으로 만두를 기대하는 게 말이나 된단 말인가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러한 황당한 요구를 하고도 한국인들의 선호도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 숙소에 대한 평판은 곧 형편없어지게 될 거라며 반협박조로 떠들어대곤 하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프랑스 뉴스에서 한국은 경제대국이라느니 한국은 프랑스의 새로운 중요 무역 파트너라느니 하며 한국 띄워주기에 바쁘지만 실제로 만난 한국인들은 전부 가난하고 옹졸한 사람들 뿐이었거든요. 이들은 한국인인 자신을 잘 대접해주지 않으면
한국 대사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숙박 가격을 흥정하며 숙소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묵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러한 기도 안 차는 주장에 대꾸도 안 하면 그제야 비굴한 자세를 취하며 자신들이 리뷰를 좋게 써줄 테니 정가의 10%라도 깎아주지 않겠냐며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몇몇은 청소를 도와줄 테니 가격 할인을 해달라며 황당한 구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난한 한국인들은 프랑스 관광산업에 도움도 되지 않을 텐데 관광청은 왜 자꾸 한국을 감싸주기만 한단 말인가요? 저는 그의 말에 여전히 의문을 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절대로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돈이 없으면 차라리 노숙을 했지 절대로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뿐더러 심지어 한국인들은 프랑스인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또한 저는 한국인들이 아침 식사로 만두를 먹는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아침 식사로 만두를 먹는 건 전 세계에서 중국인들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뜩 흥분한 숙소 주인을 달래며 그건 한국인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는 의문의 동양인에게 쌓인 게 너무나도 많았는지 속사포처럼 자신의 불만을 쏟아내더군요.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한국인들은 100이면 100,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저는 새벽이 넘어서까지 괴성을 지르며 날뛰는 한국인들에게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니 조용히 좀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러한 규칙은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에서는 아무리 새벽이라도 떠들거나 시끄럽게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아무도 이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은 한국인이니 프랑스가 한국인에게 맞춰야 한다면서 끝까지 억지를 부리며 시끄럽게 굴었죠. 그들은 프랑스의 현지 관습과 문화를 모조리 무시했고 결국 다른 손님들의 한국인에 대한 맹렬한 민원 제기는 오롯이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이들은 이렇듯 진이 빠지게 하는 민폐를 끼치면서도 숙박시설에 대한 불만을 꾸며내서 저희 숙소가 그들의 높은 한국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환불이나 할인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바닥에 드러눕거나 자신들의 아이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독종들이죠. 그러나 한국인들의 이러한 수많은 민폐 짓들 중에서도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인들은 객실을 매우 지저분하게 쓰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침대에 신발 자국을 내는 건 기본이고 음료나 음식물들을 객실 바닥에 전부 쏟고 가서 바닥에 아예 스며들게 하곤 하죠. 더 충격적인 부분은 이들은 화장실 변기가 아닌 바닥에 대소변을 보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몇몇은 침대에 대변을 보고 가는 도저히 같은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곤 하죠. 한 번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추태를 부리고 도망을 가는 한국인 손님을 잡아서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으니 그는 좌식 변기를 사용하는 법을 몰랐다. 한국인들은 원래 좌식 변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숙소 측이 당연히 한국인의 입장에 맞춰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러한 한국인들에게 학을 떼며 한국 국적자에 대한 입장을 거부하려고 하니 프랑스의 차별금지법이 발목을 잡아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인 투숙객들을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런 야만인들이 얼마나 더 몰려올지 저는 당분간 숙소 휴업을 할까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만큼 큰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죠. 대답을 마친 그의 눈가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던 걸로 보아 그는 하루 이틀 당하고 있던 게 아닌 모양이었는데요. 그러나 이건 딱 봐도 한국인의 소행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형적인 중국인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들의 여권을 확인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건네봤는데요. 그러자 나이가 지긋한 숙소 주인은 그들은 중국 여권을 제출하며 한국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라며 한국인은 중국 여권과 한국 여권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대다수가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진 중국 여권을 선택한다며 자신들은 한국인이 맞다고 주장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5천만 명으로 구성된 한국은 14억의 중국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국가고 기술 수준도 훨씬 뛰어난데 어떻게 이들이 중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오히려 국력으로 보나 국제적인 위상으로 보나 속국이라면 중국이 한국의 속국이겠죠? 실제로 중국의 대부분의 산업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 하는 게 현실이며 한국이 중국으로의 최첨단 반도체나 재료들의 공급을 끊어버린다면 중국은 그 즉시 산업망이 붕괴되어 빈곤국가가 돼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즉, 한국인들이 중국의 소수민족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터무니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관광청 소속으로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찬사를 받고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이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한국인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혜택과 서비스를 가로채려는 약삭빠른 중국인들의 소행임을 확신했습니다. 요즘 한국인인 척을 하며 한국인에 대한 순수한 호의를 베풀어주는 프랑스인들을 속이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바로 중국인들인 모양이었죠.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리옹에서 작은 숙박업소를 운영 중이신데 부모님은 다른 나라들은 몰라도 한국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칭찬 일색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숙소 규칙을 숙지하며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어김없이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입퇴실 시간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고 다른 투숙객들이 잠들 시간에는 반드시 정숙을 지키며 수준 높은 배려심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얼마나 깔끔하던지 이들은 객실을 처음 배정받을 때 그대로의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며 퇴실하기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체크아웃하기 전에 기본적인 정리정돈을 하고 침대를 정리하고 가능한 한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항상 보는 사람이 없어도 높은 책임감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청소부들은 너도 나도 한국인들이 쓰고 간 방을 청소하고 싶어하고 이쪽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한국인들의 상당한 매너 수준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한국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한국인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아무래도 그는 이득을 취하려고 사기를 친 중국인들에게 제대로 속은 모양이었죠. 사실 프랑스 관광청에서는 이러한 한국인 사칭 문제를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공식 매뉴얼까지 만든 상태였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인의 경우 키가 서구권 사람들만큼이나 크고 체격도 동양인의 범주를 벗어날 정도로 좋으며 기본적으로 옷차림이나 얼굴이 세련된 경우가 많다는 거였고 중국인의 경우는 키가 작고 왜소하며 도대체 며칠은 안 씻은 건지 꾀죄죄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매우 매너가 좋은 사람들이기에 늘 먼저 인사를 건네고 서비스를 받으면 반드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곤 하는데요. 반면에 중국인들은 서비스를 제공받아도 자신들이 돈을 냈으니 당연한 거라며 갑질을 하거나 직원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숙소 주인에게 이러한 비공식 매뉴얼을 알려주며 한국인과 중국인을 정확히 구분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숙소 주인은 여전히 중국인들이 왜 굳이 한국인인 척을 하겠냐며 당장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라며 화를 냈는데요. 그러나 저는 다른 민원들도 해결해야 했기에 그저 멋쩍은 미소만을 보일 뿐이었고 근방의 숙소들을 전부 돌면서 한국인 구별법 매뉴얼을 전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올림픽이 시작될 무렵이 되자 충격적이게도 그 많던 민원들은 전부 사라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처음 찾아갔던 숙소를 다시 한번 가보며 숙소 주인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자초지종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숙소 주인은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한국인 이야기에 그렇게나 치를 떨던 사람은 대체 어디 갔는지 그는 한국인들만큼 매너 좋고 신사적인 사람들도 없다며 극찬을 이어나갔는데요. 알고 보니 숙소 주인은 한국인 구분 매뉴얼을 보고 의심스러운 동양인들을 전부 구분해보니 정말로 자신이 중국인을 한국인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말하지 않아도 숙소 내 규정을 전부 지켰을 뿐만 아니라 호스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편지나 한국 관련 굿즈 같은 작은 선물까지 남기고 가곤 했다며 감동의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그는 수십 년 동안이나 숙소를 운영해왔지만 한국인들처럼 정 많고 따뜻한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한국인들은 호스트와 게스트라는 물질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누구에게나 선뜻 친절을 베푸는 착한 사람들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고요. 또한 그는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이더라도 자신의 물건처럼 아껴 쓰고 절약하는 사람들이라며 감탄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간 방의 수도비용과 전기세 등은 항상 최소로 나왔고 이는 수도비용과 전기세 등이 늘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오는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이라며 잔뜩 흥분한 채 말을 이어나갔어요. 중국인들의 며칠 동안 안 감아서 기름으로 떡진 머리를 보면 이들은 절대로 씻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국인들은 꼭 숙소 내부에서 쓰지도 않는 물을 계속해서 틀어놓고 냉방시설과 난방시설을 한 번에 틀며 숙소 측에 피해를 끼친다고 했는데요. 중국인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남이 피해를 보는 상황 자체를 즐기고 있었고
이건 보는 눈이 없어도 늘 모범적인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늘 정직하게 시설물을 이용하는 한국인들과는 정반대되는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 외에도 한국인들은 늘 정중하고 매너 좋은 모습으로 숙소 직원들뿐만 아니라 같은 투숙객들에게까지 깊은 존경을 받았고, 이런 한국인 손님들이 많아질수록 숙소에는 좋은 평점과 리뷰가 달리며 숙소 입장에서 큰 이익으로 작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숙소 주인은 이러한 고마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서비스까지 베풀며 한국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바로 한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들에게는 무료로 객실 업그레이드를 해주었고 웰컴 드링크까지 제공하는 거였는데요. 그는 지금껏 자신의 오해 때문에 진짜 한국인들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곤 한다며, 한국인들의 모범적인 행동에 보답하고 사죄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밖에는 없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숙소 주인의 한국인에 대한 심경 변화에 화들짝 놀라면서도 한국인들이 어딜 가나 대우를 받고 서비스를 받는 건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어 감탄할 따름이었어요. 한국의 수준 높은 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이건 전부 한국인들 스스로가 만든 모양이었죠. 이 외에도 파리 곳곳에서 제기되는 민원들은 전부 위장 중국인들 때문에 제기된 거였고, 이제야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게 되어 민원을 제기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번 업무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는 만족감에 휩싸였고, 그렇게 오랜만에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술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술집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술집 구석 테이블에는 얼굴도 세련되게 생기고 키도 큰, 딱 봐도 한국인처럼 생긴 무리가 있었는데, 이곳 직원들은 그런 한국인들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혼잣말로 저주를 퍼붓고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조용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음에도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으며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중국인들이 얼마나 한국인인 척을 하고 다니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박살내놨으면 이런 참담한 상황이 펼쳐진 것일까? 저는 뭔가 한국인들의 억울한 심정이 약간은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것처럼 프랑스 내에서 계속해서 머릿수를 불리며 프랑스를 점점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이곳 술집에서 프랑스 여자를 꼬시고 있는 다른 무리의 의문의 한국인 남성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행색은 딱 봐도 한국인이 아니었는데 자신은 한국인이라며 국적을 강력하게 어필하더니 여성들의 몸을 은근슬쩍 만지며 자신들과의 합석을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들이 주문한 술이 나오자 의문의 한국인들은 감사합니다 대신 안녕하세요라는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말을 외치며 한국인임을 강조했죠. 하지만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프랑스 여성들은 이 남성들의 무례한 태도에 약간은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한국인과 대화를 한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2차적인 피해를 당할까봐 염려스러워졌어요. 그러나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이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기회를 포착하려 했죠. 하지만 대화를 엿들을수록 상황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일단 이들은 자신들은 돈 많은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며 프랑스 여자들과 합석했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직원들에겐 자신들은 한국인인데 웰컴 드링크나 음식 서비스는 없냐며 황당한 국어를 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프랑스에서 있는 내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할인 혜택이나 서비스 음료를 받곤 했다며 터무니없는 혜택을 강요했죠. 그런데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들은 차가운 맥주를 먹지 않는다면서 미지근한 맥주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찬물 대신 뜨거운 물을 요구하는 등 프랑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괴상한 요구를 해댔거든요. 당연히 프랑스에서는 차가운 맥주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었기에 직원들은 이러한 황당한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는데, 이를 본 자칭 한국인들은 미지근한 맥주가 없으면 전자레인지에 맥주를 데워오라는 등 계속해서 황당한 트집을 잡으며 진상을 부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들은 그렇게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해댔으면서도 팁은 전혀 주지 않았는데요. 프랑스에는 암묵적으로 팁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술집이나 식당 등이 있고, 이곳 술집은 팁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속했음에도 의문의 한국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팁을 주는 것이 관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팁을 절대로 지불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들의 야만적인 행동을 통해 이들은 무조건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백이면 백, 식당 종업원에게 따뜻하고 정중하게 인사하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공손한 언어를 구사하거든요.
한국인들은 부탁합니다와 감사합니다와 같은 현지 문구를 배우고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사적인 사람들인데 이런 한국인들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모습은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죠. 또한 한국인들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극구 사양하는 염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들이 먼저 무료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한국인들은 차가운 맥주에 얼음까지 넣어서 먹는 그야말로 차가운 음료를 그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기에 이들이 미지근한 맥주를 선호하는 것도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이 절대로 한국인일 수가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인들은 진작에 현지 관습을 공부해오는 똑똑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팁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팁을 통해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에 대해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팁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면 아낌없이 팁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고 좋은 서비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통해 직원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사람들이었죠. 실제로 저는 관광청 소속이기에 프랑스 내에서 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중국인들에게서만 일어나고 한국인들이 팁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들이 한국인을 사칭하는 중국인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인과 처음 이야기를 나눠본다는 듯 꽤나 설레는 표정을 짓던 프랑스 여성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여성들은 남에게 잘 베풀고 매너 좋기로 유명한 한국인들이 이럴 줄은 몰랐다는 듯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국 이들이 중국인인 것을 완전히 확신한 저는 그 즉시 개입하기 시작했죠. 저는 일전에 봤던 한국인 남성들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가짜 한국인들에게 한국어로 대화를 해보라고 부탁했는데요. 역시나 한국인임을 호소하는 이들은 진짜 한국인 앞에서 그 즉시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못했고 아무래도 이들은 중국인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 여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들은 떨리는 손으로 한국 여권을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는 관광청 소속 직원이었기에 이들의 여권은 위조 여권인 것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고 이내 호텔 예약증도 요구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중국인들처럼 입국을 했다가 불법 체류자가 되어 숨어버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호텔을 예약했다는 증빙서류와 비행기 출국 티켓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동안 프랑스에서 호텔 예약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들은 프랑스에서 체류하는 동안 한국인 행세를 하며 호텔 이곳저곳에서 무료로 숙박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들의 뻔뻔함에 학을 떼면서 곧바로 여권 위조 및 프랑스 외국인 내규 위반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들은 그제야 자신들은 중국인임을 밝히며 무릎을 꿇고 빌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들은 프랑스 내에는 자신들처럼 전문적으로 한국인 행세를 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는 중국인 모임이 다수 존재한다며 자신들이 이러한 불법적인 모임들에 대해 전부 알려줄 테니 제발 이번 한 번만 봐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저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악랄한 행태에 학을 떼면서도 위기의 상황이 닥치자마자 자신들의 동포들을 팔아넘기는 중국인들의 추잡한 모습에 눈살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이들에게 중국인들의 한국인 행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냈고 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물론 저는 이 중국인들에게 모든 정보를 얻어내긴 했지만 이들을 용서할 생각은 없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불법 체류 상태였고 이는 여권 위조와 더불어 프랑스에서 굉장한 중범죄거든요. 중국인들이 한국인 행세를 하며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이들을 전부 경찰서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늘 정직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통해 개인주의가 팽배한 프랑스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한국인들을 사칭하다니 이건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사람들이었던 한국인들에 대해 완전히 팬이 되어버린 제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가짜 한국인을 박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모든 프랑스인들이 한국인에 대한 진가를 알게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